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명리학의 그 이론 베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중에 하나인 격국용신. 격국용신. 우리가 격국용신은 필요한 오행의 밸런스를 맞추는 오행을 잡는 거거든요. 오행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 잡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학문이든지 특히 동양의 학문은 한자를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결국 뭐냐면은 자연의 변화를 글자 속에서 함축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넣어놓은 거거든. 그럼 글자에는 반드시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글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 명리학의 이론 체계는 천간과 지지라는 메커니즘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간지 안에는 우주 변화의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한 사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 담아놓은 부분을 우리가 인간에게 의인화시켜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그대로 인간에게 이론적인 부분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체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격이라는 글자 자체는 나무, 목자, 이름, 명자잖아요. 그럼 나무라는 것은 나무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은 나무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떠한 명명의 체계잖아요. 명명. 그 어떤 명칭이라든지 그 어떤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지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국이라는 것은 이게 범위라는 뜻입니다. 범위. 이게 범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명칭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범위. 우리가 사주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모양의 격식으로 갖춰져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를 보고 월지에서 천간에 토관되어 있는 어떠한 육친적인 부분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격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격국을 만들어지고 나면은 용신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용신이라는 부분은 필요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오행이나 육신이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용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자는 뭐냐면은 기자하고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고자를 보면은 이 시자는 귀신이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시자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제사라는 말, 그냥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신을 우리 이 귀신 신자를 쓰고 땅의 신을 기자를 씁니다. 토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시자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제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 무조건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 하늘과 제사에 관계되어 있는 글자의 모양이다. 무조건 한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늘과 관계됩니다. 신은 하늘과 관계됩니다. 기는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니까 이건 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양이 되고 이게 음이 됩니다. 음양의 체계는 옛날부터 천인관계론에서 글자에서 벌써 우리가 이 제사라는 그 어떤 양식을 통해서 고대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해왔다. 그러면 이제 이 신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육신이라는 개념과 이제 십성이죠. 십성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혼용을 하는데 통칭적으로 같이 씁시다. 엄밀히 얘기하면 구분이 될 수 있다. 이 성과 신은 비슷한 의미다.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른데 같은 의미로 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신이라는 말은 오성학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성을 구분을 하는 거겠죠. 육신 또는 십성을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격국의 용신이라고 보는 거죠. 용신이라는 말은 필요한 십성을 구하는 거다. 십신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격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격국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많은데, 격국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격식이죠. 아, 저 사람이 어떤 격식을 갖췄다, 갖추지 않았다. 근데 팔자의 격식이 되어 있으면은 모양은 납니다. 왜냐면 털이 딱 잡혀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거든. 근데 괜찮다고 해서 이 격식이 끝까지 가느냐? 안 그렇거든요. 운에서 어그러지고 부서진다고. 근데 사주팔자의 격식이 안 맞더라도 운에 따라서 격식이 맞춰질 때 그 사람들은 또 발복도 합니다. 근데 격식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번 부서지면 완전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운명의 변화를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추론하는 한 방법의 일종이다. 그러면 격국용신론에서는 크게 보통 한 5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격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 월, 일, 시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월지를 보는 겁니다. 월지를 보면은, 월지를 우리가 보통 월령이라고 합니다. 령. 이 령자는 명자하고 같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왜 이거를 령자나 명자로 보냐면은, 옛날에는 월에 따라서 천자가 옷이나 복색을 다르게 했습니다. 거처도 다르게 지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음양오행설에서, 음양오행설이 전국시대 중기로 넘어가면서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하면서 통일 중국을 꿈꾸는 제나라 직하학궁에서 모든 학식이나 복식이나 모든 부분을 통일하는 일환으로서 이 원령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나라는 진나라한테 망했거든요. 그 복식의 체계를 누가 가져가느냐면은 진시황이 가져갑니다. 진시황이 가져가면서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한나라로 넘어오고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동양의 학술 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령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음양과 오행은 원래 다른 체계였는데 합쳐집니다. 그 합쳐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가 월령이라는 체계입니다. 그럼 월을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고 벗고 하잖아요. 만물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봄, 여름에는 만물이 자라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 겨울은 만물이 죽이기 때문에 그때 죄를 지은 사람들 사형을 시킨다고. 봄에는 봄, 여름에 사형을 시키면은 하늘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런 것과 똑같은 부분이니까 원령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월지를 보는데, 월지에 뭐를 보냐면은 지장간을 보죠. 지장간. 자, 지장간을 보면은, 우리 지장간 다 아시니까, 지장간이 천간에 투관이 되어 있느냐, 투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격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장간의 첫 번째 본기가 투관된 거를 먼저 잡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기가 투관된 걸 먼저 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지장간의 여기. 지장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 사다리죠. 사다리라고 치면은 사이는 무, 경, 병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무가 여기가 되고 중간이 중기가 되고 요게 본기가 되거든요. 그럼 투관된 게 병화가 투관이 되면은 맨 첫 번째로 격으로 치고 두 번째는 중기가 들어오면 두 번째를 쓰고 세 번째 여기가 나오면 여기를 격으로 칩니다. 그런데 본기는 오지 않고 여기나 중기가 들어와 두 개가 투관될 때가 있잖아. 두 개가 투관될 경우에는 지지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네 번째, 2, 3이 같이 투관이 되었을 때는 지지의 세력을 본다. 지지 세력 여부를 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지 세력 여부를 보는데 일간과 같은 오행이 천간에 토관되면 격이 안 됩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 즉 비겁이죠. 비겁이 투관되면은 격으로 하지 않는다. 격으로 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갑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투관이 됐잖아. 갑목이 갑인이 되면 뭐로 바뀝니까? 신강사주로 가버리잖아. 같은 오행이 강하게 되면은 종격으로 가버린다고. 종왕이나 종강격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거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 이 원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투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비겁이 올라갔는데 투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투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격과 상관없이 용신을 잡는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식신제살격이라든지 상관용제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예요.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 요게 지금 격국용신의 내격이라고 하면 정격, 발을 정자. 정격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격국용신이 아무리 잡다하게 많아도 요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 안에 다 머무른다고. 나머지 부분은 외격 또는 변격으로 해가지고 쓴다고. 상관격, 가상이 있고, 가화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격이 있고, 종왕격, 종자격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 오행으로 다 휩쓸렸을 때 쓰는 오행이니까, 별로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선,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 되거든.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움직여진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격이단 말이죠. 정격적인 부분이다.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 다르면 어떻게 하고?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 그것을 제어하는 글자 또는 통과시켜주는 글자를 용신으로 잡는 거거든. 통관이나 뭐 이런. 네. 극제하는 글자를 이제 용신으로 잡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외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외격은
이제 육친적으로 봤을 때 식상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죠. 식상이 한쪽으로 딱 쏠릴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격, 완전히 상관격, 종제격, 종완격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격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육친의 명칭을 붙여서 그대로 나가면 된다. 보면은 이제 보통 많은 경우가 종제격, 그 다음에 종관격 또는 종살격. 종관은 정관이 들어가는 거고죠. 종살은 편관이 격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위주로 나가는 거죠. 식상이 위주로 나가는 격. 그리고 만약에 인성이나 비금이 많으면은 종왕 또는 종강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간이 합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런 식으로 천간이 합이 되면서 지지가 이 합된 오행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격이라고 하죠. 확격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제가 프린트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설명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 중에서 하나를 불러주세요. 불러주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미리. 자, 하나씩 불러주십시오. 예, 하나 불러주세요. 자, 무자. 무오. 개유. 무오. 이 사주는 합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격입니다. 합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합화가 되려면 있잖아요. 합화가 되려면은 이 무토하고 이 두 개 무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게가 합화가 되죠. 화오행이 천간이 합해진 오행이 지지 월지에 있는 오행하고 같아야 됩니다. 원칙. 여기 합화가 되죠. 무게 화가 되는데 이 화가 월지하고 같아야 돼요. 꼭 월지 자체가 천간이 합된 오행이 월지에 있어야지만이 화가 됩니다. 만약에 월지에 다른 오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합격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화가 된 오행에 합격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은 합격이 됩니다. 전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뭡니까? 자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격으로 합니다. 합화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극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냐면 합화되는 오행이 월지에 있는 오행하고 같아야 되고 합화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은 합격이 되니까 전격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전격으로. 헷갈리죠? 그냥 쭉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헷갈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 이건 합격입니다. 전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런 식으로 무게합이 되면은 이거는 합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격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게 투합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전격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격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거기에서는 안 됩니다. 무게합 이게 이렇게 돼서 관과의 합이라서 안 됩니다. 전격입니다. 어느 책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저기 사주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게가 합화되어 있잖아요. 네. 합화가 되어 있지만 여기 왔지만은 이 화토가 이게 걷어버리잖아. 수화를 걷어버리잖아. 이게 파격입니다. 파격이면 전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격이네요. 적격이죠. 현제격, 관격이죠, 관격. 관, 제격. 여기서 무토가 이게 일단은 적격이잖아요. 네. 적격에 무토가 올라왔으니까 중기가 올라. 그렇죠. 뿌리가 요 하나 있지만 이 뿌리는 충으로 깨져 버렸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격을 논할 때는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팔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종색격이라고 논합니다. 그렇죠. 종색격은 뭐냐면은 종색격은 뭐냐면 식재관의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종색격이라고 하죠. 종색격이라고 합니다. 종색격은 식재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예, 종색격이라고 하지.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힘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은 토로 가잖아. 토로 가기 때문에 이 팔자에서는 이 토가 가장 강하죠. 그럼 토를 극해주는 오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이 없지. 목이 하나도 없잖아. 목이 하나도 없잖아, 목이. 그러면 이런 팔자들은 팔자 자체가 토가 병이잖아요. 이 팔자에서는 토가 병이죠. 토가 병인데 병이 있고 약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약이 만약 여기서 갑을이라도 아니면 인묘라도 여기 팔자에 하나 중에 여기 딱 끼어 있으면은 대운에서 인묘등으로만 딱 흘러버리면은 우리가 발복론에서 발복을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을묘대운에 묘유충해서 유 배우자공이 죽었대요. 없잖아. 이 팔자에서는 없잖아요. 없는데 들어왔잖아. 그게 내게 아니잖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간섭하는 인자밖에 못 쓰잖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예. 토가 저렇게 많으면 예. 이 을유가 있잖아요. 을유가 토생금을 받아서 그러면 을유? 강한가요? 대운? 개유가 유가 배우자공이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토생금으로? 근데 이게 자유파도 되고 자오충도 되고 해서 이게 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하고는 언젠가는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토가 어디를 생한단 말입니까? 천간에 있는 이렇게 생한다고? 네, 그렇게 안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으니까 자기 지지는 생할 수 있어요. 천간이? 네, 자기 지지는 생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구나. 이게 이제 이 오행이 생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가 만약에 합을 한다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화가 돼야 되잖아. 화가 되고 뿌리가 되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화가 될 수 있는 오행이 신자진 합이 된다든지 사유축 합이 된다든지 삼합이 된다든지 육합이 된다든지 해가 끌어서 가지고 이걸 생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글자가 만약 오자가 아니고 뭐 다른 글자다. 미가 있다든지 그럼 오미가 합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만약에 있으면 생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천간과 지지 관계에서 생합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 하시잖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건 생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책을 잠깐 읽으니까 예. 지지가 천간을 생을 해줄 수는 있어도 예.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생각론의 논리인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천간은 지지를 생하고 지지도 천간을 생할 수 있어요. 네. 천간은 지지를 극할 수 있지만 지지는 천간을 극할 수 없다. 단 지지가 삼합이 되면은 천간을 극할 수 있다.
자, 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불이 났잖아. 불이 강하게 산을 태울 정도로 불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하늘이 기운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그 광범위한 합은 뭐냐면 삼합이지. 지지가 삼합이 되면 천간을 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극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합이 되지 않는 글자는 천간을 극할 수 없다. 이 이론을 가지고 수백 년간 싸웁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천간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천간은 지지를 극할 수는 있지만, 해할 수는 없다. 잘 들으세요. 극은 할 수는 있지만, 해할 수는 없다. 천간이 지지를 생하고, 천간이 지지를 극할 수는 있지만은, 해할 수는 없단 말이지. 영향은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못 줘요. 그리고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인자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가 천간을 생할 수는 있지만은 지지가 천간을 극할 수는 없다. 그걸 하되 해를 끼칠 수는 못한다. 간섭의 인자는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천간은 천간끼리 생각합을 할 수 있지만 지지에는 생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영향은 줄 수 있다. 단 지지는 지지끼리 생각 합충 파열을 일으키잖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그죠? 그러나 지지가 천간을 극할 때는 삼합이 돼야지 극할 수 있다. 그 머리 픽스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같은 주는 가능한데 해는 끼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지지와 지지의 변화작용에 의해서 옆에 걸 땡겨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첩신이라는 말을 쓰잖아. 가까이 붙어가. 이 글자는 이 글자를 간섭을 못 한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근데 이게 두 개 합을 해가지고 붙었을 때는 이 두 글자가 합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합이 되면은 이 글자를 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합쳐가 이 글자를 칠 수 있다고. 그럼 그 진소가 자, 봐봐요. 이게 만약에 자가 있고 진이 있단 말이야. 진이 있다고. 그럼 이 신자진에서 이 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화가 있으면 극이 돼요? 안 돼요? 그래. 이 스스로는 극이 안 된단 말이야. 스스로는 안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을 하잖아. 합을 하면 이 두 글자는 한 몸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붙어가 땡겨서 쓴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좌우충을 하면 네. 이거 오가 사실은 화극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네. 좌우충으로 깨지면서 유를 극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형충파해합에서 충이 이렇게 있으면은 충을 막는 건 합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인이 있단 말이야. 합하는데 이 충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떨어져 있지. 오행적으로도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 팔자의 자체가 뭡니까? 안정적인 구도는 아니잖아. 위험을 안고 있는 구도잖아. 오행상. 그러면 그 유금은 굉장히 배우자궁은 신약한 거잖아요. 화극금으로 지금. 신약하다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배우자궁은 위험에 노출을 돼 있다고 생각해요. 화극금으로 굉장히 약하고 중간에서 화들이 언제든지 노리고 있잖아. 그죠? 노리고 있는 경우 있잖아. 이게 위태로운 모양이잖아. 그렇죠. 위태로운 모양이 되어 있잖아. 거기다가 자유. 근데 이제 요 글자는 뭐냐면 비급이잖아. 네. 그죠? 자, 들어와요. 네. 이게 이제 묘대운이 왔죠. 묘대운이 사고가 났잖아.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게 수라고 하면 수가 오행상 수가 묘에 오게 되면 사지로 들어가잖아. 네. 그죠? 사지로 들어가고 개수가 이거 개유에 이게 유가 천간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유를 천간으로 올리면 신금이 신묘로 왔단 말이야. 그럼 어디입니까? 절지에 와버리잖아. 힘이 있나 없나? 걔가 묘에서 아니 이거를 남편으로 보면은 유금인데 천간으로 띄우면은 신금이 되잖아. 이 대운에서 어디로 왔어요?
묘에 왔잖아. 절지에 와버리는데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게도 보고, 그러면은 개가 유에서 12운성으로 쇠지잖아요. 쇠지지. 쇠지니까 약하잖아요. 약하지. 수가 잘 안 되는. 그렇지. 아까처럼 지지가 생할 수는 있지만 해할 수는 없다. 예. 약한데 이 약한 데다 있는 데다가 신금 자체가 절지에 있는 데다가 묘가 와가지고 묘충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신자진 궤도에서 육해살 걸리버리지.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그래서 신랑이 죽은 거지. 신랑이 죽었잖아. 묘대운에. 그 다음이 갑인대운이에요. 인대운은 여자 팔자에 좋지. 여자 팔자에 좋아서 예. 편하지. 무게압을 많이 해서 관을 많이 취해서 음란한 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하다는 기준이 옛날 팔자 기준이 거의 뭔데? 그러니까 정조를 못 지켰다는 거죠. 근데 신랑 죽고 났는데 무슨 정조가 있노? 그러니까요. 그때는 조그마한 소문이라도 들렸잖아요. 옛날 조그마한 소문이,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면 그 소문이 확대 생산해서 나쁜 모양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지. 근데 저게 왜 투합이 안 되는 거죠? 왜? 저는 그래서 늘 무게합을 하고 싶어 하고 항상 무토 관이 나를 치는 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합하고 싶어 하는 사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여자 사주기 때문에 투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쟁합이지. 남자가 쟁합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쟁합의 사주니까 이 여자는 항상 연에서부터 지금 시주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 자체는 개유니까 여자가 얼마나 끼가 있겠노? 내가 왜 끼가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노? 12신사로 돌리보세요. 연살이잖아. 신자진 궤도에서 신자진에서 신유잖아. 이게 뭡니까? 연살이 걸려버리잖아. 여자가 연살이 도화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달덩이 같이 예쁘겠노 말이야. 연살이잖아. 연살하고 도화하고는 다릅니다. 얘기했지. 그죠? 연살하고 도화살하고는 다르다 얘기했죠. 개유가 연살이라 이쁘다는 거예요? 연살이잖아. 연살이면서 도화살이 걸리잖아. 좌우무이니까 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는 관이 이렇게 쟁합을 하잖아. 남자들이 쟁합을 하면서 이 여자가 도화가 있잖아. 지지 자체가 전부 도화살이잖아. 좌우묘유가 다 도화살이니까. 그러니까 음란하게 됐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신랑 없어지는데 신랑이 유금이라도 그래도 힘이 있든 없든 오행상 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신랑이 없어짐으로써 결국 뭡니까? 음란에서 자살했다는 그 여자 아니에요? 자살은 아니고 음란해졌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를 볼 때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신살적인 부분, 오행적인 요소의 12운성적인 부분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왜 쟁합이 안 된다는 거를 나는 이제껏 쟁합을 찾아서 했는데 쟁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쟁합사주에 나왔는데 이 쟁합은 되지 참. 쟁합은 되지. 그러니까 화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화를 얘기했잖아 처음에. 화가 되는 거가 합화격이 안 되는. 뿐이지. 합화는 안 되고 쟁합은 되는 거지. 그 처음에 화로 했잖아 내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합화격은 안 되고 쟁합은 돼. 쟁합사주다. 쟁합사주의 유금이 이제 연지 기준에서 연살이 걸리잖아. 연살이 걸리니까 이 연살 자체가 묘유충으로 딱 떨어지고 없어지니까 뭡니까? 문 남자들이 전부 다 이 여자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 자체는 이 좌우 묘유만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도와 연살이 중중하니까 여자 자체는 끼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자가 또 5월에 오시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또 생기 발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은
센 놈이가 안 센 놈이가? 센 놈들이, 돈 있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또 좋아하겠노. 무엇무엇을 달고 있잖아. 양인을 달고 있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시원찮은 놈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 방식은 격국용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뭐냐면은 사주를 풀어가는 하나의 패턴이란 말이지. 기본적인 패턴의 베이스인데 여기에서도 설명이 다 가능한 거지. 또 한 가지 질문.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을묘대운에서 예. 유유충도하지만 자묘형도 되잖아요. 예. 원주에서 제일 중요한 뿌리가 되는 자가 흔들리잖아요. 예. 자묘형으로.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연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자묘형도 되고 네. 묘파도 되고 묘유충도 되고 묘파도 되잖아. 네. 그럼 요 대운에는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사다난한 대운을 보낸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 다른 남자들이 이 신랑이 있다고 해서 이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 신랑이 있잖아. 이 신랑이 있다고 해도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신랑을 어떻게 받겠냐고. 끼가 있는데 되지만 신랑이라는 부분은 자기한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여자는 신랑이 없어짐으로써 지는 팔자를 편하게 됐다고 표현할 수 있죠. 고법에서는 남자 기준에서 설명해 놨잖아. 그래서 안 좋게 표현을 했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안하게 삶이 나아진 거지. 왜? 대운이 임묘는 여자를 잘 쓰잖아. 팔자가 핀 거지. 그쵸?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여쭤보세요. 그럼 유에 있는 게 네. 병신이잖아요. 오화에 있는 게 병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병신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남자도 병신합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지지에서 또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잖아.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남자를 예를 들어서 가장 힘이 없잖아. 이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도 볼 수 있지.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좀 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남자는 무자니까 힘이 없는 남자잖아. 주위에 간섭하는 사람들은 뭐고, 조금 그래도 끝발이 있는 남자들이라 보고 보통 놈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 떨어져 나가잖아. 설마 이 남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배우자 궁 안에 들어있는 유금은 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이놈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뭐냐면 이 남자들 입장에서 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신랑은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그 병신합은 이렇게 해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남자를 합으로 보고 이 여자하고 여하고는 뭡니까? 자유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이가 원만하진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그 고법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론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예. 왜냐면은 지금 이걸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부 확인할 수 없잖아. 이 남자가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엄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이 사람을 기본적인 배우자로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여기에 들어있던 신랑이 있든 없든 관여하지 않았고 이 여자 자체가 결국 도화살에 연살이 걸려버리니까 상관없이 자기 할 짓은 다 했답니다.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다른 사주 하나 있으면 샘플로 한번 해보죠. 예, 불러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 나오질 않네. 저기 해가지고. 갑인, 경자, 병자, 계사, 계사, 임술, 임술.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 안 했습니다. 예,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잖아. 자오묘유는 바로 격으로 쳐요. 그게 뭐냐면은 개수는 음간에 음지지가 왔기 때문에 이건 뭐 걸록격입니다. 걸록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걸록격입니다. 격으로서는 걸록격이라고. 그리고 이제 걸록격이고 이 자수가 천간에 또 임수를 이렇게 요래 달았죠. 달아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팔자에서 관성을 우리 격용으로 봅시다. 용신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술시에 태어났단 말이지. 우리가 격국 용신을 볼 때는 자축월, 오미월은 조우를 우선으로 봐야 돼. 그러면 겨울은 춥잖아. 추운 계절에 조우를 볼 때 어디를 가장 중시하게 봐야 되냐면은 월하고 시를 중시하게 봐야 된다. 술시에 태어나면은 동짓달이 술시에 태어나면은 7시에서 9시 또는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가 상당히 춥죠. 그럼 조우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가 있어야 되지. 이 화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 화가 들어있잖아. 그리고 인이 여기 화가 들어있죠. 인술이 합하고 사오가 사중에 병화가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팔자 자체에서 화기가 약하지는 않죠. 그러면 겨울에 화기가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약해야지. 겨울엔 약해야 돼요? 추우니까 아니, 겨울에 너무 따뜻하면 뭡니까? 안 맞아. 분명히 안 맞아. 안 맞지. 겨울은 햇볕을 땅을 조금 비춰주고 조금 녹여줄 정도로만 있어야 되거든. 한기가 너무 많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이 팔자에서 관이 여기에 무토가 열려 있죠. 여기에 또 무토가 열려 있잖아. 이는 일단은 빼고, 이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사술 그거 아니에요? 사술 원진 기문이 걸리죠. 네. 사술이 이게 원진하고 이게 기문이 같이 걸린다고. 자, 이거 이전에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에 있는 용신의 격용을 잡아보자고. 걸록격에 천간의 비급이도 투출했죠. 그죠? 자월에 태어났지만은 식상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가 강하죠. 토가 강하죠. 비록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있다 하지만은 목, 화, 토가 강하니까 이게 신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 걸록격이면은 우리가 일단은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지만 근록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잡혔지만 식상이 이렇게 나오고 천간에 화를 띄우고 뿌리가 이렇게 인호로 합하게 지면서 결국 뭡니까? 일간 자체가 불약, 신약하지는 않지만은 약하지 않는 정도로 표현한 불약, 약하지 않다. 불약.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금수를 용으로 쓸 수밖에 없죠. 금수를. 불약이니까. 불약이니까. 자, 이 팔자에서 여기 신금이 들어있죠. 사중에 금금이 있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인이니까 대운이 흘러가는 게 여자. 해, 술, 유, 신, 미, 오죠. 대략 5개를 보고 지금 신미대원입니다. 요 대우는 우리가 격용으로 따졌을 때 물어보면 되지. 자, 이렇게 내가 풀어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난해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 어릴 때 요게 잘 자랐냐 안 자랐냐 물어보면 돼. 이 사람이 잘 자랐습니까?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그냥 보통 그 불편하지 않게끔 잘 살거나 못 살았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네. 삶이 어땠습니까? 이해의 예. 입장에서 보면 예. 그냥 무난 평탄? 그 무난평탄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신유술 요 대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삶이 자체가 만약에 사이클 자체가 그냥 아주 어렵게 공공하게 살았으면은 제가 설명한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었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거라고. 안 맞는데 이제 평탄하게 자라왔잖아요. 그죠? 평탄하게 기본적으로 자랐는데 평범하게 자랐는데 여자는 돈은 안 마르지만 여자는 신유대운을 잘 못 써요. 여자는. 신유대운은 음대운이라고. 음대운이기 때문에 돈은 안 마르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버는 놈 따로 쓰는 놈 따로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미대운은 뭐죠? 사오미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오미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65세. 요 대운은 잘 쓴다고. 조우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월이 오게 되면은 조우적으로 오미가 잘 쓰는데 우리가 격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데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격용으로 맞춰 묻기가 힘들어. 격국용신으로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맞춰 먹기가 힘들다고.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데. 맞아? 결국은 이 사람은 결국 관을 뚜렷하게 관이 드러나 있는 관은 개술자관이잖아. 네. 개술자관을 쓸 수밖에 없지. 이걸 지 배우자로 쓴다고. 지금 결혼 아직 못했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로 여기를 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말년궁에 들어있잖아요. 네. 들어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개수잖아. 그러면은 이 내 남자잖아. 이게 이 내 남자로 봤을 때 내 남자는 내하고 똑같은 비급이잖아. 내 여자. 결국 뭐냐면 한 번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술토 입장에서는 이거 뭡니까? 재성이 되잖아. 네. 재성은 뭡니까? 편재의 모양인데 자기 배우자가 위에 깔고 있잖아. 지 밑을. 그죠? 여기서 배우자가 되잖아. 네. 배우자가 되는데 비견이잖아. 급제잖아. 급제니까 한번 결혼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을 지가 이제 이거를 사술로 끌어다 쓰는 거지.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요거를 쓰려 한다고. 계사를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역학적으로 커치를 해줄 때 네가 배우자로서 쓸 수 있는 띠를 보게 되면 이제 요걸 쓰게 되면은 사유축 띠를 쓴다. 사유축 띠를 쓰면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여기 사유축 띠잖아.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지궁에 있는 삼합이나 육합의 지지를 내 배우자로 쓰거든. 그러면 이제 원숭이 띠도 되겠죠. 사신, 합수니까 육합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안 쓰고 인호술 띠를 예를 썼다. 그러면 이제 이 인자를 써야지. 근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사를 배웠잖아. 신살의 궤도에서는 이는 인호술 궤도로 가잖아. 인호술 궤도로 가는데 인호술의 사는 뭐고 망신살 그룹이잖아. 지는 뱀사를 쓰려 하는데 이 뱀사가 부득이하게 안 되면 인호술 화개살띠를 쓰려고 한다. 지보다 낮게 되는 거는 뭡니까? 해매미 때는 안 쓰려 한다고. 팔자에 해매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신자진이니까 이건 지가 직업적으로 썼겠지. 선생. 예. 그 유치원 선생. 인호술로 쓰는 거. 갑인 쓰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매미 때는 안 되니까, 목은 안 되니까 결국 뭐냐면 지가 쓰려고 하는 거는 이 망신살 그룹을 쓰려고 하는데 망신살이 여의치 않게 안 쓰게 되면 결국 뭡니까? 화개살 그룹, 지하고 같은 띠 그룹을 써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걸 쓴다 하더라도 글자와 글자 간의 메커니즘이 사술 원진 기문이 들리거든. 원진 기문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행국이거든. 그러고 이제 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히스테리컬한 부분도 이 뭐냐면 되게 예민하다고. 그래서 쓰기가 애매한 행국의 모양으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50세인데요. 예. 연애에 있던 남자가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애기 하나 있는 그 상처 이혼한 남자였어. 예. 근데 헤어졌지. 헤어졌죠. 네,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연애다운 연애도 못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결혼의 문제는 결혼 안 해 이런 식이야. 그 앞으로도 결혼할 그건 없나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개술자를 써야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그 상처를 입은 남자를 자기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못 받아들이냐면 저는 항상 이거를 뜻하거든. 이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이 1등 신랑 재관 쌍미잖아.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 병화이기 때문에 재관 쌍미격이 이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 이걸 쓰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이 개사가 뭐고? 개사가 음양 차착살이 걸린다고. 음양 차착살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신랑을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 들어오면 써먹지.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좀 대바라진 놈이라도 좀 돈도 있고 능력 있는 놈을 바라는데 그런 놈이 안 들어오고 껍데기는 괜찮은데 돈도 없고 이런 놈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면 안 하려 하지. 그러니까 이 놈이 안 맞으니까 결국 이제 뭐고 한번 흠집 있는 놈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한다면.
근데 저기 뭐야 기사 때문에 예. 배우자궁 사자리가 채워지는 걸 어떻게 봐요? 65살에 요 달에 기사 그러면 요때 이제 만약에 써먹어야지. 나이 누가 있잖아. 할머니 돼가 써야 먹어야지. 그때 혹시 눈 맞은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 65살에. 근데 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운에 요새 인호수 삼합 요때 쓰면 결혼을 할 수 있지. 말띠를 예. 만나면 딱이네. 아 그래요? 적어놔야지. 경호대원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격용으로 보기에 격국용신으로 이게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주를 봤을 때는 그냥 자월이 오게 되면은 자월이 무조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면 재관을 갖다가 식재관을 용으로 쓴 용신으로 쓴다고 판단을 내리거든. 근데 팔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다른 글자들이 힘이 강하니까 결국 이거는 힘이 뺏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제 자라온 세월이 이제 물어보면 요 세월을 나름대로 그냥 잘 자라왔단 말이야. 평탄하게 잘 자라왔기 때문에 이 운에 잘 썼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 요때 35에서 40 사이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왜냐면 요거하고 합하거든. 신유수로 이렇게 합하거든. 신유수로 합하기 때문에 요때 써먹었다고. 예. 예. 요때 했는데 요때는 뭐냐면 결국 이제 여자가 음대운을 만나보니까 옳은 놈이 못 들어온 거야. 제대로 못 써. 못 들어온 거지. 못 들어왔는데 이제 배우자가 상처를 입으면 이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지하고는 안 맞는 거야. 얘가 조금 이렇게 학식 많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학식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개술자가 학식이 많잖아. 화개살 그룹이잖아. 그럼 이걸 쓰는 거야.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식이 많거나 교양이 있거나 조금 고전적이거나 고지식하거나 그러나 변함없는 사람. 맞아. 그런 거를 쓰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원하는 건 이거 여기에 괴리 현상이 계속 자기는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인호수를 만약에 하잖아요. 예. 아까 경호대원에 인호수를 했을 때 재나 이런 게 술로 인묘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요? 어떤 거? 저 사람이 재를 들고 오는 남자인가 그러면? 경호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죠? 이 사람은 인성은 이 모든 부분들의 에너지가 어디로 마무리가 되노? 술이 마무리되지. 그러면은 술로 마무리. 술이 마무리되잖아. 결국은 뭐냐면 술은 오행상 토죠. 네. 육친상 뭡니까? 관이죠. 평관이죠. 평관인데 이 둘이는 정관이지 왜 평관? 정관이죠. 이 정관이죠. 네. 정관인데 모든 글자가 뭡니까? 입고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이게 뭐고? 화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재죠. 정제죠. 이것도 정제죠. 네. 요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병화. 정제죠. 정제가 어디로 들어가노? 술로 입고돼. 그러면은 돈 벌어가지고 지가 남자 미기 살려야 되는 팔자야.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웁니다. 누군데? 조카. 그러니까 뭐냐면 관으로 되니까 이렇게 재가 강하게 일어나는 여자들은 남자를 흥하게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제 생각 평강공주 사주라서 다행히 결혼 안 하겠다니까 다행이네. 결혼을 하더라도 결국 뭐냐면 남자를 자기가 절체봉생하는 것밖에 안 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쓴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원하는 건 이걸 원하는데 이거를 지한테 오게 지가 만약에 이거를 써먹으려 하면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지한테 와야 돼.
그럼 아무것도 있는 놈, 없는 놈은 지는 싫어하니 결국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풀어가는 부분이 이제 격국용신으로 얘기를 출발을 했지만은 이 오행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월지 자체가 힘이 좋다 하더라도 다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이걸 못 쓴다니까. 월지가 만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격국용신이 구분하는 부분이 그 백인백색 다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험이 쌓이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자기가 구분이 돼요. 그 책 같은 거는 있잖아요. 책은 한두 권 봐가 안 되고 여러 권 많이 보고 여러 관점을 많이 봐야 돼. 왜냐면 전문가가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수고스러움이 없으면 전문가가 되기 힘들거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 전격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요게 기본 스탠다드입니다. 이걸 딱 알고 설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격이라고 하면 비견급은 없어요. 걸로. 개수와 자수를 만나면 똑같은 비견이잖아요. 그거를 걸록격이라 합니다. 그거를 걸록, 양인,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을 격으로 친다고. 그러니까 10정격으로 치고 나머지는 편격, 외격으로 친다고. 변격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격으로 해가지고 용을 쓴다 하지만 결국 뭡니까? 이때는 나름대로 힘들지만은 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 말이야. 저기 대학원도 가고 다 했지. 그러니까 식으로 혼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죠. 나름대로 잘 자랐다고. 그러면 이제 오행상 봤을 때는 금수를 용으로 썼다고. 근데 이제 미울이 오게 되면은 마음은 편해. 마음은 예를 들어서 평균 나이 5로 봤을 때 45세 이후로는 마음은 편해. 마음은 편하게 잘 지내는데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부분은 요 놈을 써야 되는 거야. 결국은 술로 써야 되는 거야.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오토바이스 하나 해주세요. 오토바이 있어요? 무슨 선생이야? 유치원 교사야. 자,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강해.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인성을 용을 썼잖아. 금수를 용으로 썼잖아. 인성을. 금이 인성이잖아. 교사인데도 공부에 대한 그게 항상 그 교육학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해. 내가 볼 때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 써야 되냐면은 이 사중에 있는 경금을 쓰거든. 사중에 경금을 쓰잖아. 네. 그죠? 사중에 경금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는 사람마다 학식 있고 고전적이고 변함없는 푸근하고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 인성적인 요소잖아. 인성을 되게 중요시하죠. 인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직장 다니는 거는 결국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는 쪽에 투자를 한다고. 공부를 하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책도 많이 사다 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쪽으로 쓴다고 이 사람. 근데 책도 사진 엄청 많이 쓴다고.